1절 지수함수 exponential function 같이 볼게요. 챕터 2에서는 지수함수 exponential function하고 로그 함수, logarithmic function 이렇게 두 가지를 볼 거고 오늘 이 시간에는 지수 법칙 먼저 본 다음에 예제 풀고요. 그리고 지수 함수에 대해서 성질을 볼 거예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로그랑 이제 로그 함수 이렇게 성질까지 해서 본 다음에 시험을 볼 거고 시험은 제가 얘기했듯이 과제 대체로 이루어지니까 여러분 시간 엄수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제출하는 방법도 제가 공지사항에 자세히 쓸 거니까 확인하시고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중간중간 매 차시마다 퀴즈 지금 보고 있죠. 객관식 문항 또는 단답형이라서 크게 어려운 건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마지막 날 시험은 서술형이기 때문에 여러분 서술할 때 쉽게 생각해서 타인이 내 시험지를 봤을 때, 답안을 봤을 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적고 기호를 이용해서 쓰는 연습, 논리적으로 쓰는 연습하시면 돼요. 자, 지수 법칙 같이 봅시다. 자, A와 B가 양수이고 X와 Y가 실수이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이제 가정이죠. 가정이고 1번부터 9번까지 성질이 성립한다. 이게 지금 지수 법칙인데 A와 B는 양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실수가 됐든 정수가 됐든 어쨌든 양수예요. 그리고 X와 Y는 실수. 그러니까 유리수가 될 수도 있고 무리수가 될 수도 있고 정수가 될 수도 있고 실수 안에 있는 모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용어 설명을 할 텐데 지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A의 B제곱이다라고 했을 때 지금 B가 우리 지금 보면은 여기 지수 법칙에 B가 또 밑에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A의 편하게 X제곱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A라고 하는 밑에 있는, 그러니까 밑바닥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A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밑이라고 부르고 베이스라고도 해요. 그리고 X는 지수라고 하죠. 그래서 지수는 exponent.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베이스를 어떤 값으로 하겠다. 제가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아 밑에 있는 숫자를 의미하는구나. 용어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 지수는 위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의 의미 생각해 보면 자 2를 2번 곱했다. 그러면 2 곱하기 2로 쓸 수도 있지만 2를 2번 제곱했다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2의 제곱이다 라고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2를 3번 곱했다. 이렇게 늘어서 3번을 곱할 수도 있지만 2를 3번 곱했다라는 형식으로 이렇게 제곱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2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자 5를 5번 곱했다. 이건 역시 뭐가 되죠? 밑을 5로 해서 몇 번? 5번 제곱이니까 5제곱으로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길게 쓰는 것 대신에 지수라고 하는 규칙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고 이것에는 또 어떤 규칙이 있는지 그것을 지수 법칙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데 1번을 보시면 b의 x 플러스 y는 b의 x제곱 곱하기 by제곱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b가 3이고 x가 2, y가 3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 값은 3의 5제곱하고 같죠. 그러면 3의 5제곱이란 뜻은 뭐냐면 3을 5번 곱했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3을 5번 곱한 것. 그러면 이걸 또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렇게 나눠서 곱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3을 2번 곱하면 3의 제곱이 되고 3번 곱하면 3의 세제곱이 되고 이렇게 우리가 줄여서 쓸 수도 있어요. 또는 어떻게 써도 될까요? 이거를 뭐 하나 하고 4개로 볼 수도 있으니까 3 곱하기 3의 4제곱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여기는 1제곱은 생략을 했고요. 그래서 3의 1제곱 곱하기 3의 4제곱 이와 같은 형태로도 표현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관계랑 이 관계를 한번 들여다보면 지수 부분에 있는 2 플러스 3 하고 우변에 있는 2하고 3 어떻죠? 밑을 분리했을 때 3으로 똑같이 분리했을 때 지수를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이렇게 떨어뜨려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밑을 하나로 통일했을 때는 지수는 플러스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또 다른 예 한번 봅시다. 4에 1 플러스
7이라고 해볼까요? 그럼 이건 뭐라고 써도 될까요? 4의 8제곱인데 우리는 4의 1제곱 곱하기 4의 7제곱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분리했을 때 곱셈으로 분리했는데 밑이 똑같은 경우에는 지수를 이와 같이 더해서 표현하는 것과 같다라는 게 첫 번째 규칙이에요. 자, 그러면 2번 규칙을 한번 봅시다. 2번은 어떻죠? 1번은 덧셈이 곱셈으로 표현되는 거. 2번은 다시 얘기하면 좌변은 지금 뺄셈이 지수 부분에 있고 그다음에 우변을 보니까 각각의 나눗셈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번도 한번 생각해 보면 자, b를 우리 3이라고 똑같이 해봅시다. 그 다음에 x를 뭐라고 해볼까요? 5라고 하고 y를 2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걸 어떻게 써도 된다? 2번 규칙에 의하면 3의 5제곱 나누기 3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번 풀어서 써볼게요. 3의 5-2제곱은 뭐가 같냐면 3의 3제곱이다. 그러면 27인 거죠. 3을 3번 곱하니까. 그런데 이 값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더라. 그래서 이것도 한번 풀어서 써보면 3의 5제곱, 3을 5번 곱한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3의 제곱은 3을 2번 곱한다는 소리예요. 그럼 우리 지금 곱셈으로 나눗셈으로 표현되어 있으니 이것을 약분하면 3의 세제곱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서로 같은 값이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2번의 결론은 뭐냐면 이렇게 밑을 통일했을 때, B로 통일했을 때는 지수 부분이 뺄셈이다. 그렇게 하면 우변은 어떻게 된다? 각각의 나눗셈으로 표현과 같다. 이렇게 두 개를 같은 걸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3번은 뭔가요? 3번은 b의 x제곱에 그것의 y제곱. 그것이 이제 좌변이고 우변을 보면 괄호 필요 없이 x와 y를 곱해서 지수 부분에 올린 것과 같다. 이게 3번의 결론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2의 3제곱에 4제곱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그러니까 b가 밑이 2고 x가 3이고 y가 4인 케이스예요. 그러면 자, 2를 3번 곱했다. 그럼 2 곱하기 2 곱하기 2겠죠. 그런데 그것을 4번 반복하래요. 그러니까 이와 똑같은 것을 4번 써주면 되겠네요. 이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곱셈이니까 괄호가 있는 것도 사실 의미가 없어요. 모두 다 곱셈이기 때문에. 그럼 2가 몇 개 곱해져 있는지 쭉 세보면 몇 개인가요? 2가 12개 있죠. 그래서 2의 12제곱이다 라고 쓰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렇게 괄호를 기준으로 해서 숫자가 있으면 그 둘을 곱한 것이 지수가 된다. 이게 3번 규칙이고 4번은 뭔가요? 4번은 A와 B는 우리가 밑이라고 불렀는데 밑이 이렇게 두 개로 분리돼서 곱셈으로 표현될 수 있을 때 예를 들어서 4번에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가 12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A를 3으로 보고 B를 4로 보는 이렇게 나눠서 인수가 분해가 되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밑을 생각했을 때 그것의 x제곱은 ax제곱 곱하기 bx제곱 이렇게 나누어서 쓰는 것과 같다. 그게 지금 4번이에요. 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4번. 지금 얘기한 것처럼 12에 3제곱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럼 12를 우리는 2 곱하기 6도 괜찮고요. 3 곱하기 4도 되고 4 곱하기 3도 되는데 A를 3이라고 보고 B를 4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A 곱하기 B는 12가 되니까 4번의 좌변 맞죠? 그 다음에 A는 3, 그 다음에 B가 4 이렇게 된대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진짜 되는지 한번 봅시다. 3제곱, 3제곱. x가 지금 3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게 되는지. 자, 그러면 이게 되는지 아직 몰라요. 4번. 자, 12번. 12의 3제곱 한번 봅시다. 12를 3번 곱한다. 그 다음에 우변은 뭐예요? 3을 3번 곱하고 4를 3번 곱한다. 이게 지금 같은가? 이걸 물어본 거죠. 근데 지금 눈으로 보니까 같죠. 왜냐하면 3 곱하기 4가 10이고 3 곱하기 4는 10이고 3 곱하기 4는 10이니까 결국 12를 3번 곱한 거랑 같네요.
그래서 4번도 성립하네요. 지금 우리 예를 들어서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고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것을 정확하게 증명하려면 일반화해서 증명을 해야 되겠죠. 그런 연습은 뒤에서 할 거니까 한번 일단 예를 들어서 이해를 먼저 하고요. 5번도 먼저 볼게요. 5번은 b분의 a의 n제곱이다. b의 n제곱분의 a의 n제곱과 같다. 자, 4번과 5번은 약간 비슷한 성질이네요. 그죠? 4번은 밑이 곱셈으로 표현되어 있을 때 그것의 지수제곱을 푸는 방법. 5번은 밑이라고 표현되는 그 값이 이렇게 나눗셈으로 표현되었을 때 분리해서 계산하는 방법. 즉 a의 n제곱, b의 n제곱 나누어서 쓸 수 있다. 자, 5번도 마찬가지. 그래서 5번도 예를 들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5번도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면 a를 3, b를 4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n을 2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쓸 수 있나요? 어떻게 쓸 수 있다? 지금 5번 성질에 의하면 4의 제곱분의 3의 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좀 인식이 느려서요. 이렇게 5번 성질도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에 6번, 7번, 8번, 9번 또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자, 6번 한번 볼게요. 6번을 보니까 a의 0제곱이 1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즉 a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양수라고 했는데 그 양수의 0제곱이고 그것이 항상 1이다. 그러니까 우변은 지금 1로 고정되어 있는 거죠. a는 지금 어때요? 고정인가요? a는 그냥 양수라고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양수가 되더라도 항상 0제곱은 1이란 뜻이에요. 왜 그러냐? 여러분 아마 알고 있는 친구들은 그냥 0제곱은 무조건 1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을 텐데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간단해요. 자, a의 0제곱 곱하기 a의 3제곱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자, 이거 우리 1번 법칙에 의하면 어떻게 쓸 수 있었나요? 그쵸. a의 0 플러스 3제곱이다 라고 써도 괜찮죠. 1번 법칙에 의하면. 그래서 이거는 a의 3제곱이랑 똑같네요. 그죠? 그러면 결론이 뭐예요? 그러므로 a의 0제곱 곱하기 a의 3제곱은 a의 3제곱이다가 되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a의 3제곱, a의 3제곱 똑같이 들어있는데 그 앞에 a의 0제곱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수에 어떤 수를 곱했을 때 그 자기 자신이 나왔다는 것은 얘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그쵸? 1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a의 0제곱은 1이 되는 거예요. 지금 a의 3제곱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이 증명을 제대로 하려면 3이라는 건 특정한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일반화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제대로 된 증명을 한 번만 더 써볼게요. a의 0제곱하고 a의 x제곱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때 a의 0 플러스 x가 되고 이것은 a의 x제곱이 되다. 그래서 따라서 a의 0제곱 곱하기 a의 x제곱이 a의 x제곱이 되었고 따라서 a의 0제곱은 1이 될 수밖에 없다. 왜냐? 자기 자신이 나왔으니까요. 곱해서. 그래서 a 0제곱은 1입니다. 이렇게 해서 증명이 완료되네요. 따라서 a 0제곱은 1이다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7번 성질 볼게요. 7번을 보니까 a의 마이너스 n제곱이 a의 n제곱 분의 1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7번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얘기겠죠. a의 마이너스 2제곱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쓸 수 있다고요? a의 2 분의 1이다 라는 형태로 쓸 수 있다는 거죠. n 대신에 지금 2를 한번 넣어봤어요. 자, 이런 형태를 얘기하는 건데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되는가 한번 또 생각을 해보자. 자, 7번. 일단 n 대신에 우리 1을 먼저 넣어서 한번 증명해 볼게요. 왜 그런지. 자, a의 마이너스 1제곱은 a 분의 1이다 라고 쓸 수가 있어요. 맞죠?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a 대신에
2라고 해봅시다. 2의 마이너스 1제곱은 그럼 뭐다? 2분의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이렇게 자주 쓰죠. 표현 방법. 왜 그런지 봅시다. 자, a의 마이너스 1제곱하고 a의 1제곱을 곱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1번 지수 법칙을 이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로 묶어서 a의 마이너스 1 플러스 1제곱과 같죠. 그러면 이것은 a의 0제곱인데 a의 0제곱은 지금 몇 번? 6번 규칙에 의해서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따라서 뭐다? a의 마이너스 1제곱 곱하기 a의 1제곱이 1이 되었으니 a의 마이너스 1제곱은 a의 1제곱분의 1인데 우리가 1제곱은 보통 생략을 하기 때문에 a분의 1이 된다. 그쵸? 그래서 1일 때 우리 증명이 되죠. 그래서 마찬가지 n으로 확장해서 일반화를 했을 때 a의 마이너스 n제곱 곱하는 a의 n분의 1이다. 이것도 증명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일반화를 해야 되겠죠? n이라고 하는 어떠한 숫자에 대해서도 이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걸 7번에서 증명을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증명하는 거 지금 연습했죠? 자, a의 마이너스 n제곱하고 a의 n제곱을 한번 곱해보자. n이라는 건 어떤 여러 가지 숫자를 의미해요. 그래서 지금 자, 여기 n에 대한 설명은 없는데 여기 n은 실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실수든지 이렇게 법칙이 성립한다. 그래서 n에 대해서 지금 보면 이렇게 두 개를 곱했을 때 지수 법칙 1번에 의해서 a의 마이너스 n제곱 더하기 n이 돼서 a의 0제곱이 될 텐데 a의 0제곱은 6번 성질에 의하면 1이니까 이렇게 두 개를 곱한 것은 1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따라서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어떻게 되죠? 이 a의 n제곱이 넘어가서 분모로 넘어가고 a n제곱 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7번도 증명이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그 다음 8번 성질도 볼게요. 8번은 뭐냐면 8번은 지금 b분의 a의 마이너스 n제곱이 a분의 b의 n제곱이 된다라는 성질이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n제곱을 하니까 그 좌변에 있던 밑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뒤집어졌죠. 우변에서 보니까 a분의 b로 뒤집어진 거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9번에서 보면은 a의 n분의 m이라고 했는데 우변에선 뭐죠? a의 루트를 씌우고 여기에 n에 m이다 라고 써져 있어요. 자, 그래서 9번 같은 경우에도 한번 예를 들어 보면 a를 3이라고 하고 n을 2라고 하고 m을 5라고 해볼까요? 그럼 이건 어떻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루트 안에다가 a를 쓰고 그 다음에 n 지수의 분모에 해당하는 건 여기에다가 그 다음에 분자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네요. 이게 9번 성질입니다. 그 다음에 8번도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8번은 뭐 7번의 연속 과정이니까 7번의 연장이니까 7번에서 마이너스 n제곱하면 이렇게 내려온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8번 한번 다른 숫자를 넣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간단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9가지 우리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다음 예제에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1번. 자, 예제 1번에 다음을 계산하여라. A번부터 볼까요? A번에 마이너스 8에 마이너스 3분의 2제곱이라고 했어요. 자, A번부터 봅시다. 일단 마이너스 8제곱을 우리 풀어서 써볼게요. 마이너스 8은 마이너스 2의 3제곱으로 볼 수 있죠. 거기에 지금 마이너스 3분의 2제곱인 거고 우리 지수법칙 중에서 어떤 게 있었어요? 이렇게 괄호로 분리되어 있는 지수끼리 곱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곱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3하고 마이너스 3 약분시키고
마이너스 2 요것만 남은 걸로 봐도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제곱. 자, 그 다음에 자, 마이너스 2제곱. 자, 요렇게 지수 부분에 마이너스 n제곱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다? a에 이 숫자 분의 1로 쓸 수 있다. 그죠? 다시 올라가서 볼게요. 그게 몇 번이었죠? 7번 성질이네요. 마이너스 n제곱이라고 하면은 마이너스는 생각하지 말고 n이라고 하는 것을 지수에 붙여서 분의 1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7번 성질이었죠. 그래서 여기서도 7번 성질을 쓰면 자, 7번 한번 써볼까요? 7번 규칙을 써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더라. 2제곱 분의 1로. 그러면 마이너스 2를 제곱하니까 마이너스 2를 2번 곱했다는 소리고요. 그래서 4분의 1이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고 B번도 한번 볼까요? B번은 마이너스 27분의 8의 3분의 2제곱이에요. 그러면 A번 한 것처럼 이 밑에 있는 부분, 밑을 우리가 조금 더 지수 형태로 바꿔서 표현을 해보면 27하고 8은 마이너스 3분의 2의 전체 세제곱으로 봐도 괜찮죠. 왜냐하면 3의 세제곱이 27이 되고 2의 세제곱이 8이 되니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거기에다가 지금 3분의 2제곱을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괄호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또 약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약분하고 마이너스 3분의 2의 남은 2제곱만 취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플러스 그 다음에 3의 제곱, 2의 제곱 해주면 9분의 4 됐죠?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 C번은 4분의 25의 마이너스 1.5제곱이에요. 그러면 4분의 25도 2분의 5의 전체 제곱으로 볼 수가 있고 그것에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1.5제곱 이렇게 되는데 계산을 편의성을 위해서 제곱에 마이너스 1.5를 분수로 바꿀게요. 그럼 마이너스 1.5는 마이너스 10분의 15고 5로 약분하면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자, 또 성질을 이용하면 이렇게 약분 가능하다고 했고 따라서 2분의 5에 마이너스 3제곱이 되네요. 자, 그 다음에 또 요 성질 쓰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세제곱인 건 어떻게 쓸 수 있다? 2분의 5를 밑으로 깔고 3제곱 분의 1로 바꿀 수 있다. 요 성질을 또 쓰면 되겠죠. 그래서 자, 2의 세제곱 또 성질을 쓰면 8, 5의 세제곱 125, 그거 분의 1이니까 역수치에서 125분의 8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어렵지 않죠, 여러분? 지수 법칙을 잘 기억해서 그것을 써먹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예제 2번 다음을 간단히 하여라 라는 문제네요. A번. 자, A번의 첫 번째 텀부터 볼게요. 전체를 제곱했어요. 그러면 지수 법칙에 의해서 전체를 하나씩 제곱해서 다시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세제곱의 제곱이니까 9. 그 다음에 A의 몇 제곱이 되죠? 2의 2제곱이니까 4제곱. 지수끼리 곱하면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B의 3 곱하기 2니까 6제곱.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이 값도 한번 볼게요. 3제곱 다 취해주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2의 3제곱이니까 마이너스 8제곱. 그 다음에 A의 마이너스 9제곱, B의 6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숫자는 숫자끼리 곱해서 마이너스 72. 그 다음에 A끼리 곱해주면 4제곱에 9제곱인데 마이너스 9제곱인데 우리 또 이거 지수 법칙이었어요. A 하나로 묶어서 표현하려면 지수를 어떻게 하면 된다? 곱셈에서는 4하고 마이너스 9를 더하면 된다. 그 다음에 B의 몇 제곱? 6하고 6이니까 더해서 12제곱. 이렇게 표현 가능하죠? 자,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간단히 할 때 양의 지수로만 표현하고 싶다면 지금 여기에 마이너스 5라는 숫자가 있으니까 이것을 마이너스 5제곱 같은 형태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수 중에 양수만 나오도록 하려면 어떻게 바꾸면 되겠어요? 또 이것도 지수 법칙을 쓰면
자, A의 마이너스 5제곱을 어떻게? A의 5제곱 분의 1로 바꾸고 B의 12제곱을 곱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B의 12제곱은 그냥 위에다가 곱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또는 뭐 상수는 여기다 그냥 곱해줘도 되고요. 여러분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니까 이렇게 하고. 그다음 B번. 마이너스 4의 3제곱근 x의 제곱 곱하기 12의 루트 x 세제곱 나누기 32의 4제곱근 x의 세제곱. 자, 이것도 계산을 해볼게요. 자, 앞에서 우리 마지막 성질이었죠. 9번 성질에 의하면 여기 4제곱근 x의 3제곱은 어떤 식으로 표현된다? x의 4분의 3이다 라고 쓸 수가 있었어요. 이 성질 이용할 거예요. 그러면 분모는 32 곱하기 x의 4분의 3이 되고 그 다음에 분자는 마이너스 4의 x의 3분의 2 곱하기 12의 x의 2분의 3. 이거 왜 2분의 3이 되나요? 여기 이 부분. 여기는 그쵸? 루트라고 하는 기호에서는 우리가 보통 여기에 2가 생략되어 있는 걸로 생각하죠. 그래서 2가 붙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숫자끼리 이제 나눠 볼게요. 4하고 32하고 나누면 8이고 그 다음에 10이랑 8이랑 또 나눠주면 4로 나눴을 때 마이너스 2분의 3. 그쵸? 그 다음에 자, 관찰을 해보니까 x 밑이 다 x로 지금 통일할 수가 있으니까 x로 통일을 하고 이렇게 두 개를 봤을 때는 곱셈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지수끼리 어떻게 하면 된다? 더하면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4분의 3은 나눗셈으로 연결된 거니까 빼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3에 x에 나머지 이거 쭉 정리해서 쓰면 되겠죠? 자, 통분해서 여러분 정리해 보세요. 12로 한번 통분해 봅시다. 12로 통분하면 4, 3분의 2는 아래 4를 곱하는 거니까 4 곱하기 2에서 8, 2분의 3은 어떻게 돼요? 12로 통분하면 6을 여기다 곱해주면 되니까 18, 그 다음에 4분의 3이니까 3을 곱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26에서 9를 빼니까 17인가요? 그래서 12분의 17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간단한 지수에 대한 계산을 같이 한번 해봤고요. 우리 이어서 지수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